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결혼식장에서 저는 이미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58, 30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김철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하려는 건 혹시 저처럼 조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하려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황금 같던 그 제안. 15년 전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나름 인정받는 검사였습니다. 43세 나이에도 결혼을 미루며 오직 일에만 매진했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는 저에게 가족이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검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좋은 자리 하나 있는데 관심 없나? 국회의원 따님이신데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아. 자네 같은 사람 찾고 있다더군. 국회의원 딸. 그 한마디에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온 저에게 그런 배경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보증수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첫 만남 그리고 결혼. 선을 본 그녀 박미영 씨는 당시 35이라고 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얼굴도 단정하고 말씨도 교양 있었죠. 무엇보다 국회의원인 장인어른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검사님이시라니 우리 딸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인어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경이 좋아서, 조건이 맞아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검사라는 직업, 안정적인 미래, 그런 것들을 보고 저를 선택했겠죠. 6개월 만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줬지만 정작 신랑인 저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공허했습니다. 균열의 시작. 결혼 후 2년,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고 주말이면 장인어른 댁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사는 남남처럼 지냈죠. 어느 날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님, 혹시 미영 언니 대학 동기 모임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잘 몰라서요. 제 아내가 87학번이라. 87학번이요? 언니는 83학번인데요? 그 순간 제 심장에 멈진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는 진실. 그날부터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사 생활 30년,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내의 거짓을 파헤치는 일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41살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던 겁니다. 학력도 거짓이었습니다. 명문대 졸업이 아니라 전문대 중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류를 뒤지던 중 오래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추적해보니 그 돈은 지방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민. 증거를 손에 쥐고 아내를 마주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신감에 몸서리치는 한 남자였을 뿐이었죠. 미영 씨, 이게 뭡니까?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22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지만 국회의원인 아버지는 체면 때문에 그녀의 존재를 숨기려 했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시키려고 했어요. 과거를 모두 지우고 새 출발을 하라고. 아이는 시골 친척이 키우는 걸로 하고 나이도 학력도 모두 고쳐서 당신을 만났을 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명령이었으니까요. 무너진 신뢰. 저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신뢰마저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녀의 아들은 제 존재조차 모른 채 자라고 있었다는 것. 당신이 조건만 보고 나와 결혼했듯이 나도 조건만 봤어요. 우린 서로를 속인 거예요. 아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 역시 사랑이 아닌 조건으로 이 사람을 선택했으니까요. 장인과의 마지막 대화. 장인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장인은 태연했습니다. 자네도 알잖나. 우리 같은 사람들의 결혼이 원래 그런 거야. 사랑, 그런 건 젊은이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야. 자네도 좋은 거 아니었나?
내 딸과 결혼해서 검사장까지 승진했잖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저 도구였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요. 파국. 결국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정리했습니다. 장인은 끝까지 체면을 지키려 했고 저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검사직도 그만뒀고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장인의 압력으로 변호사 개업도 힘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의 삶. 5년 전 우연히 작은 동네 서점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53세 나이에 홀로 서점을 운영하는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한때는 재혼 같은 거 생각도 안 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냥 함께 밥 먹고 산책하고 그런 사람이요.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조건도 배경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무얼 먹을지, 주말에 어디 갈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사실관계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적인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산책합니다. 그녀의 자식들도 전 아내의 아들도 이제는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그녀의 자식들이 찾아오고 저는 그저 엄마 옆에 있는 아저씨로 지냅니다. 하지만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 저는 이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사람과 하는 것이라는 걸요. 국회의원 딸, 검사, 재력, 학벌. 그 모든 게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옆에 있는 사람이 반갑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식 결혼시킬 때 조건부터 따집니다. 집은 있는지, 직장은 어딘지, 학벌은 어떤지. 물론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15년을 조건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을 사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한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옆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세상의 모든 조건보다 값지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을, 진짜 믿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아닌 사람을 보세요.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실수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아름다운 건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당신의 남은 삶도 그 노을처럼 찬란하게 빛나길 기도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를 배달하는 린유리였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